자, 원순열 보겠습니다. 원순열은 동그랗게 나열하는 거겠죠. 왜 책에서 공식 n-팩토리얼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책에 있는 예시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이해는 될 텐데, 자, 동그란 원탁이 있습니다. 자리가 4개가 있고, 신우가 제일 먼저 밥을 먹으러 온다면 앉을 수 있는 경우가,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테이블만 본다면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주변이 다 비어 있으니까 똑같은 상황이겠지. 그래서 4명이 와서 식사를 할 텐데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다 같아서 한 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 자, 신우가 여기 앉았다. B가 왔어요. 그럼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3개인데 A라는 신우라는 기준으로 볼 때 B가 여기 앉을지 여기 앉을지 여기 앉을지는 분명 다른 경우가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남아있는 경우 3개는 3팩이 되더라. 나머지 3사람은 앉을 때. 그러면 테이블 의자를 늘려도 처음 오는 사람 기준이 중요하니까 6자리가 된다. 똑같은 간격으로. 자, 이렇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예요. 어디 앉으나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5명이 올 때마다 A가 앉아있는 기준으로 보면 어디 앉을까? B가 나는 A 기준으로 왼쪽으로 2칸에 앉을까? 뭐 이런 형태로 다 이제 자리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1 곱하기 5팩이다. 그래서 이것을 원순열 공식으로 보면 4명이 원으로 앉는다 빼기 1을 해서 팩토리얼이다. 6명이 원순열로 앉는다 6 빼기 1의 팩토리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이 경우의 수가 한 가지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조금씩 응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탁에 둘러앉는데 여학생 3명, 남학생 4명이라고 그럽니다. 여학생이 3명, 남학생이 4명. 원탁에 둘러앉습니다. 그러면 7명이 앉으니까 이거는 그냥 그림 안 그리겠습니다. 원탁에 앉는 경우는 1 곱하기 제일 먼저 오는 사람 누가 오든지 간에 한 가지 경우. 맞죠? 나머지 사람은 6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이제 잘 생각해 봅시다. 맨날 나오는 멘트니까요. 이웃하여 하면 그 앞에서 저번에도 설명을 했을 텐데, 이웃하여 하면 무슨 개념이 생긴다? 이웃한다 하면 자동적으로 저끼리 뭉칠 거 아니야. 3명. 3명은 한 사람의 것처럼 움직이겠지. 그러면 항상 그 안에서 자리 바꿈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웃한다라는, 이웃하게 되면 그 3명이 자리 바꿈이 생깁니다. 현재로서는 자리 바꿈이 뭐가 될까? 여학생 3명이 뭉쳐서 어느 순서로 뭉칠까? 3팩이 되겠죠. 그럼 이 여학생 3명을 먼저 앉히자고. 그럼 이 3명이 앉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 여학생. 몇 가지일까? 자리를 결정을 해서 순서를, 여학생 3명 ABC라고 하면 ABC인지 BC인지를 결정했어. 너희들 이제 팔짱 껴. 순서는 결정이 됐어. 딱 붙어 있어. 자, 너희들 이제 원탁에 한번 앉아봐. 몇 가지 경우 나올까? 순서가 결정이 됐으니까 7자리에서 ABC라고 결정됐다 할게요. ABC로 앉거나 아니면 ABC로 앉거나 이렇게 앉는다라는 거잖아. 맞지? 자, 몇 가지일까? 한 가지지. 여기 앉으나 배경이 똑같으니까 처음에 한 사람이 앉는 거랑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순서 결정되어 있으니까.
네 번째로 만약에 신호가 또 들어왔어. 그러면 ABC가 이렇게 앉아있으나 이렇게 앉아있으나 오, 세 명 나란히 앉아있네. 순서 ABC로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ABC가 이렇게 앉아있든 이렇게 앉든 ABC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 이렇게 앉든 이거 같지 않을까? 그렇지. 그럼 반대로 중간에를 먼저 앉히자. B를 먼저. B로 앉아봐. 아무데나. B가 앉으면 어떡해? B가 여기 앉았다. 한 가지 경우지. 근데 여기서 순서를 먼저 결정을 해놨잖아. 그러면 순서 결정했으니까 A는 여기 C는 여기 앉고 A는 여기 앉는 게 결정이 되지 않을까? 자동 결정. 팔짱 낀다 생각해봐. 3명 팔짱 끼고 있어. 팔짱 끼고 있어. 뭉쳐당겨. 뭉쳐당기는데 너희들 7자리에다가 이제 앉아 그러면 이건 한 가지 경우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같은 경우잖아. 이해되겠습니까? 뭉쳐진 한 팀을 너희들 제일 먼저 어디 자리 한번 잡아봐.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몇 명일까? 남자 4명 남았지. 그럼 여기 이렇게 뭐 파란색 점으로 앉았다 그러면 남자가 앉을 수 있는 경우는 4개가 남았으니까 4팩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웃한다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이제부터 기존의 원순열 공식은 별반 써먹을 수가 없겠지. 그 다음에 이웃하에는 분명히 기억할 거 자리 바꿈이 생깁니다. 2명 이웃하에 하면 2명 자리 바꿀 수 있어. 예를 들어서 AB가 이웃한다. AB 순인지 BA 순인지는 분명 다른 경우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웃하지 않게 둘은 맨날 세트니까 이웃하지 않게 둘이 여학생끼리는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면 자 또 기억할 거 이웃하지 않게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멘트 반대편을 먼저 줄 세워요. 왜? 이웃하지 않는 애들을 틈새에 넣을 거거든. 그래서 이웃하지 않게는 기억할 것을 반대편 먼저. 여기서 반대편이라는 것은 나머지라는 것은 남학생이겠죠. 남학생을 먼저 줄 세울 텐데 의자를 잠시 분리를 하자. 의자 야 너희들 여학생 3명 남학생 3명 빈 의자 들고 잠시 밖으로 나와봐. 그래서 테이블만 딸랑 있어. 여기에다가 반대편 남자를 줄 세워볼까? 몇 가지 있을까? 남자를 띄엄띄엄. 자 남자 먼저 줄 세워봅시다. 몇 가지? 원순열인데 한 가지 아니야. 남자 4명. 한 명이 아니라 이제 4명을 여기 먼저 남자 4명 줄 세우자. 원순열이니까 1 빼기에서 3 빼기일 거 아니야. 남자 4명을 자 쉬운 생각할 때 7자리인데 왜 자리가 전화식이야? 그거 말고 그냥 얘들 보고 의자 들고 그냥 주변에 4자리 한번 서봐. 그럼 제일 먼저 남학생이 서면 1일 테고 얘를 기준으로 대충 순서를 정하면 3팩이 나올 거 아니야. 상황이 이해가 좀 돼야 될 텐데.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여학생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뭐냐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틈새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면 틈새가 몇 개 있을까? 4개 있죠? 4개를 3명의 여학생에게 순서 있게 배정을 해주자고. 4개 자리 중에 너 이 자리는 너 이 자리는 너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웃하지 않게는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까? 일렬로 선다. 일렬로 서면서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남학생 먼저 줄 세우면 어떻게 돼? 차이점이 원순열이 아니었다면. 네 생각대로 한번 대답을 해봐. 남학생 줄 세운다. 원순열이 아니었지. 일렬로 세운다. 아, 그게 네가 말한 건 번갈아요. 그 차이점 그걸 한번 이야기 안 했을라나? 자, 네 말은 남자를 동그라미 여자 X 할게. 이거 지금 생각한 거잖아. 이건 번갈아야. 왜 그러냐 그러면
남학생, 3번 멘트 읽어봐. 남학생은 이웃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남학생은 말이 없어. 여자면 떨어지면 되잖아. 그럼 여자가 양 사이드에 가고, 이건 어떨 것 같아? 여학생 떨어져 있지. 이거는 3번에 대한 이해가 될 수가 있다고. 이거는 뭐가 돼? 번갈아야. 이 두 말을 차이점을 알아야 돼. 번갈아는 한 명씩 교대로 해. 교대로 번갈아. 그런데 두 번째 그림 보면 남학생 둘이 붙어 있잖아. 이건 번갈아 아니야. 이거는 번갈아가 아니고 단지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앞에서 분명히 이웃하지 않게 이야기했는데 네가 복습이 안 됐다고 밖에는. 일렬로 남학생을 먼저 줄 세우자고. 그러면 남학생을 줄 세우면 4팩이야. 그림으로 치자면 남자 4명을 먼저 줄을 세운 거라고. 1열에서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는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를 골라서 들어가면 돼. 여학생, 1번 여학생한테 물어봐. 너 어디 들어갈래? 저는 여기요. 이제 4개 남았어. 2번 여학생한테 너 어디 들어갈래? 나는 여기요. 세 번째 여학생한테 너 어디 들어갈래? 난 여기요. 이게 일렬로 줄 세울 때 여자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 자, 신호 기억하자. 2개. 이웃하여 자리 바꿈 생김. 이웃하지 않도록 반대편 먼저 세웁니다. 왜 반대편 먼저 세울까? 틈새 넣으려고. 남학생 반대편 먼저 줄 세우고 틈새가 5개가 있어요. 왜? 4명인데 왜 5개야? 양쪽 끝에 하나가 더 생기는 거잖아. 상황 이해됩니까? 그림. 그래서 543이 된다. 이걸 줄여서 뭐라고? 543을 5P3이라고 표현을 할 거 아니야. 이 개념을 원순열에 다시 데리고 오자고. 3번 다시 설명할게요. 여학생 이웃하지 않는다. 반대편 줄 세워볼까? 남학생 왜 3팩인가요? 남학생 4명을 원순열로 줄을 세울 거니까 4명을 주황색으로 줄을 세웠어. 줄 센 게 아니라 4명을 앉혔어. 간격은 지 맘대로 그냥 대충 앉아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학생들이 와서 여학생이 앉을 텐데 여학생이 여기랑 여기를 앉으면 이 남자 둘이 이웃 아니잖아. 남자들은 이웃한다는 말이 없었잖아. 그냥 이웃해도 된다고. 그래서 여학생 앉을 수 있는 4자리에다가 이제 물어보는 거지. 첫 번째 여학생한테 너 어디에 앉을래? 저 여기 앉을 거예요. 4. 4개 중 한 개 고른 거잖아. 이거는 또 원순열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지 모르겠는데 남학생이 앉아있으면 자리가 고정이 되겠지. 구별이 될 거 아니야. 이 남학생 A와 B 사이에 앉는 거랑 A와 C 사이에 앉는 거는 분명 다르니까 이젠 자리가 구별이 다 되겠죠. 그래서 4개. 그 다음 두 번째 여학생한테 너 어디 앉을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3개가 있죠. 3. 세 번째 여학생한테 너 어디 앉을래? 2. 이게 4P3입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자, 진짜 기억할까? 이웃하지 않게. 반대편 먼저 줄 세우자. 이웃하지 않게. 일렬로 세운다를 기억을 하지 못했다. 큰일이죠. 자, 지금 이 문제는 동그란 원탁에다가 사람에 대한 어떤 구별, 이렇게 앉아볼까 저렇게 앉아볼까 그 느낌,
느낌으로 생각을 해 주세요. 자, 이번엔 잠시 도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수업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뭐 어떻게든 조합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조금 안 되면 조합이라도 설명을 할게. 왜냐면, 어제 이야기했듯이 대진표 이야기도 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이 도형 아마 신호 없을 때 이야기를 했을 텐데, 도형 색칠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조합 말이 들어가는데, 그걸 애들한테 한 번 더 주지를 시킬 텐데, 신호가 조합 좀 알고 봤으면 좋겠어. 다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내일 할 말에 이 색칠하는 원순위 이야기를 또 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거의 반복될 테니까 대신에 이렇게 단순한 그림은 아닐 테고, 그림을 봤을 때 학교 시험에서 이 말을 잘 안 적어줘. 단 회전하여 같은 모양이면 같은 경우로 본다. 한 가지로 본다. 이 말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실제로 잘 안 해주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명시를 해줘야지. 왜냐하면 논란이 생겨서는 안 되니까.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없어도 원순열이라고 봐야 돼.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지금 뭐 벽에 고정되어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야. 문제 읽어볼까? 오른쪽 그림 정삼각형 4개의 영역 빨강 파랑 4개의 영역이라는 말이 있지 아무 말이 없잖아. 이거 바닥에 붙어 있는지 뭔지 아니면 뭐 무슨 건물의 색깔을 칠하는지 고정이 되어 있는지 말 없지. 그래도 생각해보자. 이게 뱅글뱅글 돌아가면 형태가 똑같잖아. 그럼 시험 칠 때는 무조건 원순열이라고 보고 답을 적어야 돼. 이거 원순열 말 없잖아요. 그럼 네가 손해야. 무조건 원순열. 회전에서 같은 형태는 원순열이라고 봐야 돼. 입체도형 마찬가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뱅글뱅글 돌아가는 영역은 이 1번 영역과 2번 영역과 3번 영역은 돌아가면 똑같잖아. 4번 영역은 아니죠. 중간에 있는 거잖아. 여기 4명이 올라가서 밥 먹는다 생각해봐. 뭐 어디로 방향을 앉으면 모르겠지만 4번은 중간이니까 독특한 자리죠. 근데 1, 2, 3은 원순열이고 구별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신우 생각을 해봐. 4명이서 밥 먹으러 갔어. 굉장히 독특한 자리야. 그럼 제일 먼저 앉는 사람이 어디 앉겠다고 구별이 돼야 되겠지. 그런데 반대로 4번을 먼저 정하고 가자고. 처음 오는 사람한테 너 선택해봐 이러면 얘가 중간에 앉을 때랑 가운데 앉을 때가 다르니까 중간 사람을 먼저 결정을 해보자. 중간에는 누구를 앉힐까를 먼저 결정하자. 그러면 4명 중에서 또는 여기서 말하는 4가지 색이니까 색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중앙에 색칠할 거 4개 중에 한 가지겠지. 하나 고를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몇 가지 색이 남았을까? 3가지 색이 남아있는데 할까요? 3가지 색이 남았는데 이 3가지를 칠하는 경우가 뭐다? 원순열이네. 그래서 3-1의 벡토리얼이다. 내용은 간단하죠. 뭐를 기억해야 될까? 원순열이구나. 원순열로 봐야 되겠구나. 말이 없어도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원순열이고. 이거 그냥 사각형 아닌가요? 원순열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자고. 원순열이야. 4가지가 회전해서 돌아가면 어떻게? 똑같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빨간색을 칠했어. 그런데 여기를 뱅글 돌리면 똑같잖아. 요쪽에 밑에 칠하고 뱅글 돌리나 똑같고 여기에 빨간색 칠하고 돌리나 똑같지. 그래서 똑같아. 그렇다면 색 하나를 먼저 지정을 해보자. 서로 다른 4가지 색 중에서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A, B, C, D라고 해보자. 자, A를 먼저 칠해볼까? A를 어디 칠하지? A 칠하는 경우 몇 가지 나올까? 한 가지. 나머지 B, C, D는 이제 자리가 A를 색칠한 덕분에 전부 다 구별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3팩이다. 원순열 개념 맞죠? 자, 입체도형은 요거 한 개만 하고 내일 묶어서 여러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
색칠하기는 좀 그러니까 숫자를 적어 볼게. 자, 6면체에다가 1을 적었어. 1을 적었어. 자, 생각해보자. 이게 주사위에 숫자 적는 거나 6가지 색을 칠한다는 같은 경우일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다 주사위 번호 적는 거로 한번 해볼게요. 네, 바닥에다가 1 적었어. 바닥에 1 적었습니다. 그러면 어딘가에는 1이 적히겠지. 그럼 여기서 숫자 1을 적는 것은 몇 가지일까? 숫자 1을 내가 적었어. 이거는 몇 가지 경우가 나올까? 여기 적으나, 여기 적고 내가 얘한테 툭 던져주나, 여기 적고 내가 툭 던져주나, 신호 볼 때는 어때? 똑같으니까 한 가지겠지. 하나를 딱 적는 것은 한 가지야. 맞죠? 그 다음에, 이제는 좀 의미가 생겨. 그래서 이거를 이걸 기준으로 삼고 싶어서 1 적힌 면을 밑으로 보낼 거라고. 그러고 이제 색칠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는 1의 반대편 위를 색칠을 하자고. 그거는 의미가 있죠. 요 1 반대편에 뭐를 칠하는지는 분명 다르잖아. 또는 어떤 숫자를 적는지는 다르겠지. 그렇다면 1 반대편의 숫자, 1 반대편 1, 2, 3, 4, 5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반대편에 여기에다가 2를 적었어. 그럼 1, 2는 된 거잖아. 이제는 어떨 것 같아? 여기에다가 3, 4, 5, 6을 적을 텐데 이게 어떻게? 1, 2를 기준으로 1이 밑으로 2가 위로 온다 그러면 방향 결정됐잖아. 그런데 문제는 이게 돌아가는 형태지. 그러면 3, 4, 5, 6을 여기다가 적으니까 뭐라고 볼 수 있을까? 나머지 옆면은 4-1 원순열이니까 이 지금 풀이는 하나씩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이제 뭉뚱그려서 생각할 거야. 도형이 커질 경우를 대비를 해서 다시 1을 적은 거를 밑으로 보냈어. 남아있는 경우를 여기다가 그냥 아무 색이나 다 칠하면 어떨까? 밑에 1을 색칠을 했어. 나머지 전부 오펙이겠죠. 여기다 다 칠하는 거. 그런데 오펙인데 이게 회전이 가능하지. 몇 가지가 중복될까? 면이 4개니까 4개가 중복이 돼. 요렇게 보나 예를 들어서 3, 4, 5, 6, 2라고 색칠을 하나 3, 4, 5, 6, 7 하나 3, 4, 5, 6, 7 하나 3, 4, 5, 6, 7 하나 4개씩은 전부 다 중복이지 않을까? 옆에 돌아가는 숫자 배열로 볼 때. 그러니까 지금은 구별이 안 되는데 여기 3을 칠하고 3, 4, 5, 6 한 경우랑 여기 3을 하고 3, 4, 5, 6 한 거랑 여기 3을 하고 3, 4, 5, 6 한 거랑 여기 3을 하고 3, 4, 5, 6 한 게 같은데 우리 오펙 중에는 다르다라고 표현이 되지. 그래서 여기서는 중복이 회전되는 부분이 4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계산해보면 마찬가지로 5팩에서 5, 4, 3, 1에서 4를 나누니까 5 곱하기 3팩 되겠죠. 여기랑 결과치는 같은 거잖아. 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나누기 4 중복을 어떻게 판단을 할까? 3인체가 바로 예를 들어볼까? 바닥에다가 1 칠해요. 몇 가지 경우일까? 한 가지죠. 3인체 1 곱하기 나머지 여기 다 칠하는 경우는 3팩이잖아. 그런데 중복 회전이 어떻게 생기지? 세 가지가 중복이죠. 이렇게 보자라는 거야. 이 세 가지와 이 네 가지는 뭘 의미하느냐? 밑면 기준으로 밑면의 모서리 개수하고 같아. 여기서는 이 모서리 개수 위에 뭐가 있냐면 면이 있잖아. 그래서 밑면에 닿는 모서리의 윗부분 개수. 육면체는 어때? 여기다 1 칠하고 나서 밑면에 모서리가 4개니까 4개가 순환을 중복이 생기는 거였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나름 복잡한 팔면체 볼게요. 팔면체를 우리는 문제에서 마주하면 그림은 이렇게 나오지. 뾰족이가 위아래로 가도록.
근데 그림 색칠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림은 항상 면을 기준으로. 자, 여기다 1을 적어 볼게요. 1을 바닥으로 보낼 거야. 그럼 이제 평면체에서 바닥에다가 1 적을 거야. 한 가지지. 남아있는 부분 전부 다 뭐를 색칠하는 경우는 7팩일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중복이 발생하겠죠. 중복이 7개가 중복이 아니야. 밑면에 삼각형에 닿는 요 세 면이 중복이죠. 2, 3, 4를 할지 2, 3, 4를 할지 2, 3, 4를 할지 그거 중복이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나누기 3이 돼야 돼. 또는 다르게 생각하면 한 면에다가 1을 적어. 그 다음에 1 옆에 한 숫자, 1 옆에 아무데나 여기든 상관없어. 아무데나 하나를 지정을 해버리는 거지. 이러면 또 복잡해진다. 여기까지 설명을 할게요. 어떻게? 여기서 3은 뭐다? 바닥에 모서리 개수라고 볼 수 있죠. 이해되죠? 여기랑 하는 게 중복이 되겠다. 돌아가는 게. 기준이. 그래서 바닥 1, 나머지 팩토리얼 나누기 바닥면의 모서리. 이게 입체 도형에서 색칠하는 방법입니다. 정다각형이고 직육면체는 또 오늘 내일 따로 설명을 할게요. 자, 걸렸다. 이제는 원이 아니라 다른 형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원탁이라면 제일 먼저 오는 사람 기준으로 보면 이 경우가 한 가지였잖아.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5팩이에요 라고 계산을 하는 게 6명이 앉는 원탁의 풀이지. 그런데 이번에는 의자가 원탁이 아니라 삼각형이야. 자리가 이렇게 그림처럼 생겼어.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 네가 여기 식당이 다 빈자리야. 제일 먼저 왔어. 자리에 앉으려 그래. 몇 가지가 존재할까? 책에서는 그림으로 2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지. 와닿았으면 좋겠어. 생각을 해봐. 왜 2가지일까? 왜 2가지일까? 그 이전에 원탁은 왜 한 가지일까를 생각해보자. 내가 여기 앉잖아. 다 비어있는데 여기 앉잖아. 다 비어있으니까 똑같아서 한 가지라고 보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왜 2가지가 되는 걸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긴 식당에 가서 예약된 자리에 앉는데, 자, 신호가 여기를 앉는 경우 색칠이 되어버렸네. 그 다음에 여기를 앉는 경우가 같을까 다를까? 이 자리랑 이 자리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 왜 다를까? 왼쪽, 나의 기준으로 나의 왼쪽에 식탁 모서리가 있는 거랑 나의 오른쪽에 식탁 모서리 있는 건 분명 다르잖아. 확실히 다르죠? 다르니까 이 둘은 다른 경우. 그래서 나는 식당에 들어가면 고민을 해. 오른쪽에 모퉁이가 있는데 앉을지 왼쪽에 모퉁이가 있는데 앉을지 이걸 고민할 수밖에 없겠지. 그렇다면 이 자리는 어떨까? 이 자리에 앉는가 이 자리에 앉는가는 어떻게 될까? 똑같지 않나? 똑같아요. 왜 똑같을까? 다 비어있거든. 이 자리와 이 자리를 구별하는 구별법이 없어. 왜? 왼쪽에 모서리가 있어요 라는 자리로 똑같죠. 오른쪽에 한 자리 있고. 그러면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이 3가지 자리는 전부 다
같은 자리가 되겠지. 그럼 비슷한 맥락으로 이 자리랑 이 자리랑 이 세 가지 자리도 같은 자리인 거고. 그래서 원순열 형태는 맞는데요. 이거를 구해보면, 자, 신호가 제일 앞에 왔어. 제일 먼저 왔어. 몇 가지 경우 존재할까? 두 가지가 존재해. 왜? 제일 처음에 앉는 사람한테 있어서 자리가 구별되는 게 두 종류가 있거든. 맞나요?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똑같아. 한 명이 여기 앉아버리면 그 사람 기준으로 다 자리가 의미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또 정확한 원이 아닌 형태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오는 사람 이거를 좀 고려를 해줘야 되겠지. 여기까지는 확실히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림 다른 걸로 한번 봅시다. 하나씩 짚어볼까요? 이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는 신우가 상상을 해봐. 식당에 갔어. 이런 자리야. 가족들끼리 8명이서 친척들까지 다 해서 밥을 먹을 건데 네가 제일 먼저 갔어. 몇 가지 구별이 될까? 왜? 두 가지. 그럼 그 두 가지를 좀 수학적으로 표현해보자. 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지? 그 두 가지에 대한 수학적 표현. 중3짜리가 얘한테 물어봐. 왜 두 가지예요? 라고 하면 걔를 어떻게 납득을 시킬래? 아는 만큼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중3이 물어봐. 막 원수, 네가 중3한테 원수냐? 그 팩토리얼 안 쓰고 중2 때 경우의 수가 나올 거 아니야. 중2라고 하자. 중2 조카 붙잡고 사촌동생 붙잡고 막 설명을 해줘. 사촌동생이 물어봐. 이거 왜 7 곱하기 6 곱하기 아니지 2 곱하기 7 곱하기 6 이건가요? 라고 하니까 네가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 동생아 있잖아. 네가 처음 갔을 때 다른 경우가 네가 제일 먼저 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두 가지가 되겠지. 이거 그럼 왜 두 가지인데요? 하면 자리가 8개인데 왜 두 가지인데요? 라고 사촌 동생이 물어본다 그러면 신우는 뭐라고 설명을 할래? 뭐라고 하는 게 좋아? 표현이 어렵나? 사촌동생한테 이렇게 나누어 보면 여기 별이라는 자리는 제일 처음 오는 사람한테 똑같은 자리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세모라는 자리는 또 처음 오는 사람, 제일 먼저 오는 사람한테 똑같은 자리니까 구별되는 게 두 개밖에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어느 정도 맞겠죠. 그러면 두 개를 찾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요. 반복되는 거를 이렇게 선을 그어서 표현을 한번 해보자고. 반복이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 부분이 회전이 되어서 똑같은 형태가 나오느냐라는 걸 보면 돼. 회전이 되어서 똑같은 형태가 나오느냐라는 걸 보면 된다고. 회전이라 그랬어. 좌우로 접는다가 아니야. 회전이라 그랬어. 자, 그럼 일단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 제일 먼저 오른 사람한테 구별되는 것은 두 가지죠. 모퉁이가 있는 오른쪽에 있을까? 왼쪽에 있을까? 한 명이 앉아버리는 순간은 어떻게 돼? 나머지는 전부 다 7팩이 될 것이다. 맞나요? 그러면 위에 그림은 처음 오는 사람한테 몇 가지일까? 위에 그림은 세 가지죠. 선을 이렇게 회전을 이거를 기준으로 보면 이 자리랑 이 자리랑 이 자리는 분명 다른 의미를 가질 거야. 한 명 앉는 자리에 있거나 두 명 앉는 자리 중에 오른쪽에 모서리가 있거나 두 명 앉는 자리 중에 왼쪽에 모서리 있거나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세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칭을 그어가지고 요거나 요거 그런 게 아니라 요 세 자리를 회전을 하면 다시 똑같이 반복이 되잖아. 맞죠? 이 회전의 기본 단위가 3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으로 보면 어떨까?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은 세 가지 자리가 있고요. 남은 사람은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뭐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봐도 2 곱하기 나머지 사람은 다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1번 문제집에 있는 그림 한번 생각해 볼까? 이등변 삼각형 그림 있죠.
이등변 삼각형 이건 몇 가지일까? 처음 오는 사람 말이가? 처음 오는 사람. 지금 실의 답은 이거 나눈 것 같은데. 맞지? 그래서 이 둘은 같다라고 보고 이 둘은 같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질문. 이 둘은 같을까? 이 둘은 같을까? 네가 처음에 왔을 때 이 자리와 이 자리가 같다라고 느껴지겠냐라는 이야기야. 진호 여기 앉으면 어때? 오른쪽 끝에가 뾰족하지. 근데 여기 앉으면 왼쪽 끝에가 뾰족하잖아. 이 자리도 마찬가지. 두 자리에 앉는 자리는 여기밖에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어때? 오른손 끝에가 모서리에 걸리고 왼손이 모서리에 걸리지. 여기 앉는 사람은 오른쪽 다리 뻗고 밥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 자리에 앉는 거는 왼쪽 다리 뻗고 밥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 거 아니야. 나는 실제로 왼쪽 다리를 수술을 해서 극장에 가면 통로 쪽을 거의 앉는데 왼쪽을 통로로 빠지는 형태를 선호를 하거든. 오른쪽보다는 왼다리를 뻗고 이렇게 있는 게 편해. 그것은 분명 다른 경우겠지. 그럼 생각해봐. 아까 회전이라 했잖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회전을 시키면 같아질까? 이거 회전 부분 절반 회전시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않나? 그래서 회전해서 똑같이지 않잖아. 이것은 그래서 같은 자리가 없어. 이건 전부 다 다른 자리라서 답은 8팩이야.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어야 돼. 아까 이야기했지. 접는 거 갖고 똑같아요가 아니라고. 회전이 돼야 똑같아져. 요 자리는 회전하면 여기가 같잖아. 그래서 같은 거야. 근데 이거는 회전하면 같은 데가 없어. 제일 학생들이 낚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에 부채꼴 또는 반원인데, 반원 한번 볼까? 반원 테이블이 있어. 여기 세 자리가 있고 여기 세 자리가 있어. 이것도 나누면 반 잘리겠네요. 이게 아니라고. 이거 회전하면 같아지는 자리 하나도 없어. 6개는 네가 오자마자 다 의미를 가진다고. 나는 동그란 부분에 중간에 앉겠어. 나는 동그란 부분에 왼쪽에 왼손이 모서리 오는데 앉겠어. 나는 직선 자리 중에서 어디 앉겠어. 이게 다 다르잖아. 잘 생각해. 반원하고 이등변 삼각형은 원순자리 아니야. 부채꼴도 원순자리 아니야. 이등변하고 이거 합치면 부채꼴 나오겠죠. 여기 2명, 여기 3명. 이거 원순열 아니야, 이거. 이거 그냥 7팩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원순열 보았으니까. 자, 중복순열. 순열을 보았죠, 이제. 지금까지 순열을 보았습니다. 순열을 보았습니다.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예요. 나열을 할 거야. 그래서 나열을 할 거기 때문에 순열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 순열이야. 그런데 여기 뭐가 붙었냐 그러니까 중복이라고 하네요. 뭐지? 뭘까? 밑에 개념을 풀지 예제를 한번 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중복 순열 뭘까? 자, 기본적으로 3개의 숫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3개의 숫자 1, 2, 3이 준비가 되어 있어. 근데 한 개씩만 있는 거 아니야. 여러 개 있어요. 중복을 허용하여. 중복은 어떤 의미입니까? 쓴 거 또 써도 된다라는 의미겠죠. 쓴 거 또 써도 돼요. 근데 뭐를 만들 거냐니까 2자리 자연수를 만든답니다. 자, 그러면 1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거가 뭐가 있냐면 준비된 거 다 쓸 수 있는 거잖아. 3가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 쓸 수 있죠. 그래서 3가지라고 적혀 있죠. 여기에 만약에 2를 적었어. 10의 자리에 2를 적었어. 그럼 1의 자리에 2를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중복을 허락한다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에 뭐를 썼는지 신경 안 써. 다시 새 출발이야. 각 자리마다. 그래서 여기도 2가 되겠죠. 아무거나 되겠죠. 그래서 3가지. 코드 법칙. 동시에 일어나고요. 연소가 일어나고. 9가지다. 이걸 기호로 좀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준비된 것 중에서. 한번 연습 더 해보고 갈까요? 숫자가 4개가 있습니다. 1, 2, 3, 4. 헷갈리면 중복순열은 좀 헷갈려. 계산이 굉장히 쉬운데 이건지 저건지가 좀 헷갈려. 숫자 3자리 한다 해볼게. 요렇게.
세 자리 숫자 만들 건데 중복 쓴 거 또 써도 돼요. 첫 번째 자리에 몇 가지가 가능할까? 네 가지. 앞에 쓰든 말든 중복 가능하다. 쓴 거 또 써도 돼요. 네 가지. 또 쓴 거 또 써도 돼요. 네 가지. 그래서 답은 4의 3승이겠죠. 이렇게 해서 답 찾는 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기호로 표현을 해보자고요. 기호로. 기호로 중복 순열은 n-r을 쓸 겁니다. 한글적 용어로 n을 뭐라고 그러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순서 있게 나열한다가 파이 개념이야. 여기가 r, 여기는 나열하는 대상이야. 우리가 놓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r개만 보일 거라고. 그러면 다시 위로 한번 가볼까요? 4의 3승 나오게 된 거. 준비된 거는 몇 개 있나요? 1, 2, 3, 4, 4개가 준비되어 있죠. 최종적으로 우리 눈에 드러나는 것은 세 가지가 드러날 거 아니야. 세 자리 숫자를 만들 테니까. 그래서 이건 기호로 4파이 3이 되고 n의 r승이 되어서 4의 3승이다 라는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n개. 연습 한번 해봅시다. 숫자가 5개가 준비되어 있대요. 5개 숫자가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중복이 있네요. 시험 칠 때 동그뱅이 쳐서 구별해야 되겠죠. 4자리 만든답니다. 파이는 나중에 생각하고 원론적으로 4자리 숫자가 있어요. 자연수입니다. 4자리라고 했기 때문에 제일 앞에는 0이 안 되죠. 그 다음은 어떻게? 이 세 자리는 아무거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자리는 몇 가지가 가능할까? 0, 1, 2, 3, 4 중에 처음에 0 안 되니까 4가지잖아. 맞나요? 그럼 이제 여기는 아무거나니까 준비된 5가지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나열을 합니다. 몇 자리 만들 건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자리, 이 중복 순열로 만들 것은 3자리죠. 그래서 5파이 3은 뭐가 되겠다? 5의 3승이다 라는 형태로 계산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3000보다 큰 자인수. 실전에서 뭐 굉장히 쉽게 나올 수 있지만 딱 하나의 함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해봅시다. 3000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3001은 되는 거지. 3000은 안 되잖아. 3001은 되고 3002는 되죠. 그러면 제일 앞에 3이 오는 경우는, 그 다음에 제일 앞에 4가 오는 경우는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0, 1, 2, 3, 4, 5가지가 다 가능하겠지. 그래서 5파이 5가지 중에서 3자리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도 5개 중에서 3자리 만들 겁니다. 인데 문제가 뭔가요? 3000보다 크다라고 이제 3000 이상이 아니야. 3000이 안 된대. 앞에 3이 오는 것 중에 유일하게 안 되는 게 있어. 000이 오는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개수가 아니죠. 그래서 빼기 1개. 이건 뭐다? 3000이 안 되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함수로 한번 또 가볼까요? 1, 2, 3 있고 1, 2, 3, 4가 있어. 여기는 정의역이야. 여기는 공역이야. 자, 한번 물어보자. 1한테 물어봐. 너 어디 갈래? 그냥 함수야. 1대1 그거 아니야. 그냥 함수. 1한테 너 어디 갈 건데? 자, 1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 1, 너 어디 갈래? 몇 가지가 갈 수 있을까, 1이? 4가지 중에 예를 들어서 2를 갖다 보겠습니다. 1은 4가지가 가능해요. 2는 어디를 갈까? 2, 너는 어디 갈래? 몇 가지일까? 3도 4가지죠. 왜? 간 데 또 가도 되거든. 딴 데 가도 되지만. 왜? 이게 그냥 함수니까요. 해서 답은 4의 3승입니다. 기호로 표현하니까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3개를 중복해서 나열해요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함수에서는 n 자리가 공역입니다. y 값이에요. y 개수입니다. r 자리가 x입니다. x 개수죠. 그래서 함수랑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투표랑 서로 다른 n개, 이것을 y 원소, 그 다음 여기서는 x 원소,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모르면 적어보는 거죠. 그 다음 물어보죠. 정의역한테. 너 어디 갈래? 너는 어디 갈래? 너는 어디 갈래? 그걸 가지고 계산하셔도 된다. 그러면 함수 개수. x에서 y로의 함수 개수. 자, 여기는 5개 있으니까요. 함수하면 기본적으로 y부터 5의 파이의 3이다. 5 곱하기 5의 3승이다. 왜 이럴까요? 그림으로 이해를 한번 도와볼까? 1, 2, 3에 A, B, C, D, E. 1한테 물어봐. 너 어디 갈래? 5가지 중에 하나 갈 거예요. 2한테 물어봐. 너 어디 갈래? 1이 간더라도 상관없어요. 나도 5군데 갈 거예요. 3한테 물어봐. 너 어디가? 1, 2가 가든 상관없어요. 나도 5군데 중에서 아무거나 고를 거예요. 라고 볼 수 있죠. 함수는 뭐다? 서로 다르니 y입니다. 함수는 서로 다르니 y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대1 함수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대1 함수는 간데 또 가면 안 되죠. 그래서 1, 2, 3에서 A, B, C, D, E가 있어요. 자, 1한테 너 어디 갈래? 나는 B 갈랍니다. 5가지요. 2한테 너는 어디 갈래? B는 1이 벌써 갔으니까 나는 저 E로 갈랍니다. 4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었죠. 3은 너 어디 갈래? 남은 3개 중에서 B 갈랍니다. 그렇다면 3개죠. 기호로 표현하니까 뭐가 되겠다? 1대1 함수는 5,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P, 순서 있게 3가지를 고른다라고 보시면 되죠. 함수 형태는 2개 더 배워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 적은 문제까지는 이해가 되지? 이게 고민이다. 같은 거 짓는 순열, 조합하고 개념이 비슷하니까 설명하긴 해야 되는데, 요거를 좀 짧게 이야기를 하고, 조합의 계산 부분만 조금 추가를 자, 그 다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보겠습니다. 같은 것이 있대요. 같은 것이 있답니다. 요 책에서 표현하는 부분을 가지고 잘 한번 이해를 해 봅시다. 실제로 우리는 먼저 빨간 공 2개랑 색이 저거 반전시키면서 청록색 보이는 게 실제로는 빨간 공이야. 이게 빨간 공입니다. 파란 공 3개를 여기 있습니다. 일렬로 나이라는 순서를 구해 볼 텐데, 진짜로는 이게 구별이 안 되잖아. 맞죠? 근데 구별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공에다가 번호 적을 거야. 빨간 공에다가는 1, 2 적고요. 파란 공에 3, 4, 5를 적었어. 맞죠? 그러면 5개. 자, 1, 잘 안 보입니다. 1, 2, 3, 4, 5라고 적어서 이거 나열하게 되면 몇 가지 나올까? 5팩이겠지. 5팩, 120까지 나올 거 아니야. 맞나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 자, 1, 2, 3, 4, 5로 나열되는 딱 하나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1, 2를 고정을 해볼게요. 1, 2를 가지고 1, 2는 고정이고 3, 4, 5로 만들 수 있는 자리 바꿀 수 있는 형태 생각해볼까? 3, 4, 5, 3, 5, 4, 4, 5, 4. 이 6가지는 뭐가 되겠다? 색깔은 노란색처럼 보이지만 파란 공이다 하겠습니다. 파란 공이 순서가 자리 바꾸는 경우를 나타낸 거지. 위치는 그대로고. 파란색이 3번째, 4번째, 5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오는
경우를 다 끌고 다 데리고 와보니까 6개가 있어. 그 말인즉슨 여기 공 고정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숫자를 적는 경우와 같지 않겠나? 3, 4, 5를 배열하나 4, 3, 5를 배열하나. 결론은 이 6가지는 3팩의 의미를 가지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빨간색 공 1, 2냐 2, 1이냐 가지고 이번에 빨간색 공을 순서를 바꿀 수 있는 2일 가지고도 또 뭐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공을 순서를 바꿀 수 있는 3팩으로 적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경우는 2팩 빨간 공 자리 바꿈, 파란 공 자리 바꿈 이렇게 다른 경우가 존재하잖아. 지금 뭐 구했나요? 이거 200 곱하기 300은 뭐를 의미할까? 공의 숫자가 적혀 있다면. 공의 숫자가 적혀 있다면 전체는 120가지인데 5팩인데 그 중에서 어떤 왼쪽에 빨강, 파랑이 오는 경우는 요렇게 있더라. 맞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 번호를 싹 지워버리면 이 12가지는 뭐로 보일까? 여기서 공 번호를 다 지우면 이 12개는 같은 경우죠. 맞습니까? 그러면 같은 경우니까 한 가지잖아. 자,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파랑, 빨강, 파랑, 빨강, 파랑. 여기에 맞도록 순서를 빨강이 예를 들어서 1, 2였고 파랑이 3, 4, 5였잖아. 이 색깔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을까? 빨간색을 1, 2로 둘지 2, 1로 둘지 두 가지랑 여기를 3, 4, 5로 둘지 3, 5, 4로 둘지 파란색 자리 바꿈 3팩이랑 그래서 이 색깔 배열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빨간색에 대한 2팩이랑 파란색에 대한 3팩만큼 숫자를 적으면 가능하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 아니야. 맞나요? 근데 여기다가 숫자를 싹 지우면 어떻게 돼? 한 가지가 되겠지. 확실히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이 120가지 중에서 뭐가 전부 다 중복되는 게 몇 개씩 들어있을까? 빨간색 자리 바꾸고 파란색 자리 바꾸는 2팩 곱하기 3팩 12개씩은 숫자를 싹싹싹싹 지우면 12개는 뭐가 되겠다? 같은 경우다. 여기서도 요 12개를 숫자를 공에다가 싹싹싹 지워서 그냥 빨간 공 파란 공으로 만들어 버리면 같은 경우가 되겠죠. 해서 5팩 120 중에서는 뭐다? 12개씩 숫자를 지워버리면 똑같은 경우가 생기지. 다시 한번. 왜 12개인가요? 여기다가 숫자 적는 경우 2가지, 여기 숫자 적는 경우 3팩.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다 한 가지야. 그러면 생각해보면 요 두 개를 나열하는 요 5가지 2가지 색을 나열하는 경우는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공마다 번호가 다 있었다면 5팩일 텐데 5개니까 전부 5개니까 그런데 공에 번호가 없기 때문에 빨간색 공끼리 자리 바꿀 수 있는 2팩이 중복이고 파란색끼리 자리 바꿀 수 있는 3팩이 중복이에요. 이렇게 풀겠다는 이야기야. 이해됩니까? 돼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념 체크 한번 볼까요? 38페이지. 총 4개가 있지. 4개를 나열을 할 거야. 그런데 이게 x1, x2로 구별이 될 때에서 1, 2를 지우면서 어떻게? 2팩만큼 중복이 생기죠. y가 다른 것처럼 해서 4팩을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는 y 두 개가 같아서 같은 개수만큼 중복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1에 2, 2, 3, 3입니다. 총 5개네요. 5개 줄을 세울 텐데 이 5개 5팩 중에서 2가 구별이 되는 줄 알고 5팩이라고 적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2는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자기네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는 모든 경우는 중복이고
3끼리 자리 바꿀 수 있는 모든 경우는 중복이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나요? 같은 거 개수. 같은 거 개수만큼 나누어서 경우의 수를 구합니다. 그래서 공식. 전체 n개를 i를 할 텐데 그 중에 같은 거의 팩토리얼로 나누어주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뭐가 되겠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겠다. 이해됐나요? 자, 1, 2, 2, 3, 3, 3, 3 7개 나열한다. 어떻게 될까? 다 구별이 되는 줄 알고 7팩인 줄 알았는데 2가 2개나 있네. 그러면 2팩, 즉 2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는 다 같은 경우였어. 3끼리 자리 바꾸는 4팩은 전부 다 같은 경우였어 라고. 여기서는 pqr n이 왜 의미가 있냐면 1은 한 개니까 여기에 1팩 이렇게 한 개씩 다 적어주면 이거는 1이니까 의미는 없다. 실제 우리 풀 때는 적지는 않겠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설명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문제, 요거랑 그 다음에 길찾기랑 보겠습니다. 자, 바나나 6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답니다. 같은 거 찾아봐야 되겠죠. A랑 N이랑 N이랑 B는 한 개, A는 3개, N은 2개. 맞나요? 그러면 6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총 6개가 다 다른 줄 알고 나열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A는 3개가 같은 게 있고 N은 2개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중복이 생겨요. 중복 이해됩니까? 그 다음 양 끝에 N이 오도록 이게 만약에 다른 문자에 있다면 자리 바꿈이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AB가 앞에 오도록 하면 A가 앞에 오고 B가 앞에 오고 AB가 양 끝에 오도록 하면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할 텐데 여기서는 양 끝에 N이라고 명시를 했죠. N이 구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은 뭐가 될까? N이 앞에 오고 중간에 오고 N이 오는 거. 이 자리 바꿔봐야 똑같지, 우리 눈에는. 그럼 이건 한 가지 경우잖아. 맞나요? 그래서 한 가지. 나머지는 뭐 N 2개 빼니까 총 4개 남았는데 문제는 이 4개 중에서 4개가 뭡니까? B에 A 남았지. 이거를 중간에다가 나열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4팩에 AAA 3팩이다 이렇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웃하도록 하면 뭐를 생각을 하자? 아까 제일 처음에 이웃하도록. 이웃하도록. 오늘 두 번째니까 반드시 기억합시다. 이웃하도록. 자리 바꿔. 이웃하지 않도록 반대편 먼저. 이웃하도록 자리 바꿈. 이웃하지 않도록 반대편 먼저. 지금 이웃하도록인데 자리 바꿈이잖아. 그런데 세 개의 A가 구별이 안 돼. 자리 바꿀 게 없어. 무슨 말이냐면 A 셋이 널 모여봐. 8장 껴. 그래서 A가 모였어. 자리를 바꿔볼라 했더니 바꿔도 똑같지. 그럼 얘들은 하나로 묶는 순간 한 가지야. 자리 바꿈이 한 가지야. 땡큐. 저거들끼리 순서가 꼬이고 이런 것도 없어. 대신에 얘들은 한 개처럼 움직일 거야. 그럼 AAA랑 이제 나열해야 될 게 뭐가 될까? AAA랑 또 나열해야 될 게 B랑 N이랑 이렇게 나열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요거 나열해 보면 전체는 4개고 N만 2개가 있죠. 왜? 이거는 이제 한 문자다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데 이해가 돼야 될 텐데요. B가 N보다 앞에 오도록 연습해 볼게요. A, B, C를 나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 3팩 6가지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A가 B보다 항상 앞에 온다라는 거 한번 구해보자. A가 B보다 순서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 A가 B보다 항상 앞에 와요. 그래서 A, B를 세모로 바꿔 적을게. 이거 나열하면 어떻게 될까? 몇 개 적어볼게요. 세모, C, 세모. C의 세모, 세모. 이 경우밖에 없지.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
순서가 A가 B보다 앞에 온다라고 했으니까 앞에 세모에다가는 A, 두 번째 세모를 B, 앞에 세모에는 A, 두 번째는 B, 앞에는 A, 두 번째는 B 적어주니까 항상 뭐가 됩니까? A가 B보다 앞에 있지. 맞나요? 지금 뭐 때문에 내가 세모 적었을 것 같아? 순서가 결정이 되어 있다면, 순서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뒤집을 수가 없잖아. 내가 팩토리얼로 너희들이 자리 바꿔봐, 이거 안 되잖아. 그러면 방금 계산할 때 순서가 결정이 되어 있는 AB 대신에 내가 뭐라고 바꿔 적었죠? 세모라고 적었지. 그러면 세모 두 개로 끼워 넣어도 상관없다라는 이야기잖아. 왜? 세모 두 개 가지고 줄 세운 다음에 첫 번째 세모에는 뭐를? A를, 두 번째 세모에는 B를 넣을 테니까. 그래서 순서가 결정이 되어 있으면 그 문자들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크기를 조금 늘려볼게요. A, B, C, D, E 중에서 A가 B보다 항상 앞에 온대요. 크다를 순서가 앞이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보느냐면 A, B를 세모에 C, D, E로 보고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 5개니까 5팩이고 같은 게 세모 두 개 있으니까 2팩이다. 맞죠? 그럼 줄 세우고 나서 모든 세모 자리에다가 정차리고 모든 세모에서 왼쪽에는 뭐를? A를, 오른쪽에는 B를 적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기억할 거, 순서가 결정이 돼 있으면 뭐로 보자? 같은 것으로. 그래서 우리 지금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파트에서 이걸 공부하고 있는 거죠. 순서가 결정돼 있으면 내가 순서 결정할 게 아니야.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 둘은 같은 문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가장 일반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겠죠. 길찾기. 최단거리 문제 볼게요. 왜 최단거리가 지금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까? 자, 전체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A에서 B를 가는데 가로로 가는 거를 A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스몰 A 세로로 가는 걸 B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 이거를 뭐라고 문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가로로 가는 만큼 A, 위로 두 칸 갔죠? BB. 그 다음 오른쪽 두 칸 갔어요? AA. 위로 한 칸 갔네요? B. 오른쪽 한 칸 갔네요. 위로 한 칸 갔네요. 그 다음 AA 갔네요. 지금 이게 뭐를 나타낼까? 이 경로를 정확하게 문자로 표현한 거잖아. 맞습니까? 그럼 이 경로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문자로. 이 경로들은, 모든 경로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 A, 지금 적은 게 A 6개죠? A 6개와 B 4개를 나열을 해서 그 나열된 문자 따라가면은 B에 도착할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래서 A 6개, B 4개를 나열하는 경우니까 전체는 10개야. 근데 A 6개가 같다고 6팩이죠. B 4개가 같다고 4팩이죠. 지금 뭐 하고 있나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하고 있지. 그래서 경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가로와 세로를 문자화 시켜서 생각을 하면. 확실히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 수는 가로가 6개고 세로가 4개니까 어떻게 볼 수 있겠다? 총 10개구나. 가로, 세로 10개인데 가로가 6개, 세로가 4개가 있다. 됐죠? 그 다음에 C를 거쳐서 라고 합니다. 그러면
A에서 C를 갔다가 C에서 B를 가는 경우죠. 그럼 이 사건을 P라고 하고 이 사건을 Q라고 하면 둘 다 일어나지. P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랑 Q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동시에 일어나고 각각의 경우마다 여기서 이렇게 가도 Q로 이렇게 갈 거고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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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경우의 수 각각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A에서 C를 가는 경우의 수 and 각각의 경우마다 곱하기 C에서 B를 가는 경우로 구합시다. 자, 그러면 A에서 C를 간다. 어떻게 계산할까? 전체는 가로 2개, 세로 2개니까 4팩이죠. 그 다음 가로 2개, 세로 2개. 그 다음 동시에 이어서 연달아 C에서 B로 가는 거는 가로 4개, 세로 2개죠. 전체는 6개가 되고 2팩, 4팩이다. 이렇게 경유해서 가는 경우.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C를 거치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경우 중에 C를 안 거치는 경우, 뭐 이렇게 가면 이건 C를 안 거치겠지. 이렇게 하면 C를 안 거치겠지. 이건 어떻게? 모든 경우 10팩에서 6팩, 4팩에서 빼기 여사건으로 생각을 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지금 여기 가로로 친 게 뭐지? C를 거쳐서 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전체 1번의 답이지. 모든 경우 중에 C를 거치는 걸 빼면 C를 거치지 않고 가는 거잖아. 그래서 경우 문제 중에 거치지 않고는 대부분 여사건이야. 왜? 안 거치고 가는 거 계산하기가 쉽지는 않잖아. 그래서 어디를 거치지 않고 여사건 이거 생각을 해줘. 일단은 2단원인가요? 개념쌤? 여러가지 수열은 여기가 개념 마지막 같아서